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인데, 우리가 데이터는 자료라는 뜻이 있고 베이스라는 거는 뭐 기초, 토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료가 그냥 모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자료들의 집합,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 거,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집합체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공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저장돼서 운영되는 데이터예요.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 말장난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유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복을 최소화한다.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공유죠.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DBMS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 알아두셔야 되고, 당연히 데이터가 모여져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또 하나 데이터의 독립성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 데이터의 독립성 보장, 용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는요,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얼타임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질의, 쿼리라는 거는 우리 쿼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질문하다, 질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에서는 SQL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자료를 갖다가 추출합니다. 실시간 접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 컨텐츠에 따라서 참조되더라라는 거. 내용에 의한 참조, 이거 아셔야 돼요. 내용입니다. 내용, 주소가 아니고. 컨텐츠 레퍼런스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료의 동시공유, 컨커런트 쉐어링, 동시에,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당연히 멀티 유저가 자원을 갖다가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인설트, 삽입, 데이터의 삽입이죠. 그 다음에 삭제, 그리고 업데이트, 갱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동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동적, 정적이 아니고 동적입니다.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접근 처리, 내용에 의한 참조, 그 다음에 자원의 동시공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골라낼 줄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좋은 점과 이제 단점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거죠. 중복 최소화, 이미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복 최소화, 그렇게 함으로써 자료의 일치를 기한다는 거고, 또 하나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 유지, 물리적, 논리적 독립성 유지, 그 다음에 단말기를 통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단말기, 터미널, 단말기를 통해 요구된 내용을 즉시 처리, 실시간 접근,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유지, 데이터 보안을 유지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 유지,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속적인 변화, 그리고 내용에 의한 액세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 일관성, 무결성의 유지, 무결성이라는 건 결점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그 다음에 표준화,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단점을 다룹니다. 단점은요, 간단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하다, 그냥 간단하게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처리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취약성, 약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깨지면 복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죠. 백업. 백업이라는 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걸 백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회복, 리커버리 기법이 어렵다.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에요. DBMS는 DB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매니지먼트 S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러면 관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개념으로 관리를 했을 때 자료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종속성, 그다음에 중복성, 자꾸 반복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그게 뭐다? DBMS.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가? DBMS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이 세 가지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정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죠. 정의 기능의 정, 조작 기능의 조, 제어 기능의 제,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제22대 국왕이 누구세요? 정조제.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조대왕,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의 기능은 뭐냐면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고, 또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정의 기능. 조작은요, 삽입, 인설트, 삭제, 딜리트, 검색, 셀렉트, SELECT, 갱신, 업데이트 얘네들이 조작이에요. 뒤에 가서 또 배우니까. 그 다음에 제어 기능,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하라. 결점이 없게 하라.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바로 제어 기능,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정조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첫 번째로 중복의 최소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겠다. 또 하나, 공유, 같이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독립성. 이 독립성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저장 형식, 구성 이런 것들이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성. 그 다음에 무결성 계속 나오고 있죠.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보안성. 보안성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다른 곳은 입력이 안 돼 있다거나, 여기서 삭제했는데 다른 곳은 삭제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라는 거, 중복 최소화요. 최소화 이런 거, 최대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 독립성, 무결성, 보안성, 그 다음에 일관성, 맞다 틀다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요, 윤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DB를 구성하는 파일이라든가 레코드, 그 다음에 항목의 형식, 그 다음에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거, 그게 바로 스키마예요. 그래서 개요, 윤곽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부 스키마 먼저 가겠습니다. 내부, 인터널 스키마, 내부 쪽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 개념에 익스터널 스키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개념 스키마가 있습니다.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는 거는 뭐냐면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물리적인 스키마. 그래서 물리적인 입장.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리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부 스키마예요. 내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물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내부 스키마고, 그래서 기억장치 내에 실질적으로 구성된 구조, 굉장히 이제 안쪽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저장하는 개념에서의 물리적인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우리가 그냥 스키마 그러면 이 개념 스키마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아까 내부 스키마가 무슨 입장? 물리적인 입장 그랬잖아요. 물리적, 내물. 개념적 스키마는 논리적인 입장이에요. 논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논계, 논리적인 입장, 개념 스키마, 논계. 그리고 데이터 모양을 나타내는 도표로서 스키마, 도표로서의 스키마. 각각의 응용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로 하나만 존재한다.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접근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보안 정책, 그 다음 무결성 규칙을 갖다가 명세해 준다. 그게 이제 개념 스키마. 그래서 물리적인 입장 그러면 내부 스키마, 논리적인 입장 그러면 개념 스키마, 논계, 내물 이렇게 넣어두시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는 그냥 서브 스키마 또는 뷰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외부 스키마는 우리가 그냥 서브 스키마 또는 뷰라는 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잖아요. 딱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외부 스키마예요. 바깥쪽에서 딱 보이는 거. 그래서 스키마 전체를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할, 여기서 쪼갰다라는 게 바로 서브잖아요. 그래서 스키마, 부분 집합, 그래서 서브 스키마, 부분이라는 게 서브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나 유저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 외, 개, 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물리적 그러면 내부, 논리적 그러면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러면은 뷰, 서브 스키마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이라고 하는데요. 이 L은 바로 랭귀지,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DBL. 우리가 데이터에 정의어가 있고 조작어가 있고 제어어가 있어요. 정조제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예요. 뭐라고 나와요? DDL로 나와요. DDL.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 DDL 그러면 정의어 이렇게 바로 아셔야 돼요. 이 D가 데이터의 D, 그 다음에 데피니션의 D, 그 다음에 랭귀지 L이에요. 그러니까 DDL. 이 가운데에 있는 데피니션이 정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데피니션 정의, DDL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는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한다. DDL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 manipulation, 그래서 DML이라고 불러요. DML, 조작해주는 개념. 이 manipulation이 조작이란 뜻이 있는데 스펠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MAN, man, 사람이 조작해준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조작어, DML.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삽입, 삭제, 검색, 변경, 연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조작입니다. DM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L. DCL은 C는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를 뜻한다. 제어어, DCL. 그래서 DDL 그러면 정의어, DML 그러면 조작어, DCL 그러면 제어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어한다는 개념,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리커버리, 병행수행이라는 거는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한다. 그게 바로 데이터 제어어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DBA라고 불러요. DBA. 당연히 DB는 데이터베이스고 A는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를 뜻해요. DBA. 그 다음에 이 DBA의 역할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DB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함으로써 또 책임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런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첫 번째로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하이라키칼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계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트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하나의 부노드가 있으면 아래는 여러 개의 자노드, 자식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계층 데이터베이스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층적 트리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부, 그다음에 여러 개 자노드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가 네트워크가 굳이 번역하면 뭐예요? 망이잖아요, 망. 그래서 망구조 데이터베이스 또는 플렉스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불러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DB를 갖다가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DB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래프 형태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층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확장된 형태다. 그리고 얘는요, 조심하실 게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오너 멤버 관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너 멤버, 시험 문제에서 오너 멤버 그러면 네트워크 반드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줄여서 RDB라고 불러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 그 다음에 테이블, 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테이블, 릴레이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상호관계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고,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액세스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RDB. 장점으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검색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다라는 거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료 검색에 있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중복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러면 지향, 그쪽 방향을 가지고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개념을 갖다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거, 그래서 객체 지향,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상속 구조로 표현한다. 상속이라는 건 이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객체 개념이다라는 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릴레이션 이렇게도 부르는데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예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된 이 표가 바로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2차원 형태의 가로, 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렬이죠.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저장소, 그게 바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투플이 있어요. 투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행이에요. 행이라는 거는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행.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투플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레코드, 행 개념이잖아요. 행. 그게 투플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연관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투플, 행, 레코드 다 같은 뜻.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건요. 열. 속으로 열받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얘는 필드입니다. 속으로 열받아, 필드. 그렇게. 그리고 얘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음, 없을 수도 있다,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 열 개념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속성, 어트리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 어트리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필드, 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도메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도메인의 사전적인 의미가 범위, 영역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속성,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는 남녀 이렇게요. 또 갈까요? 우리가 1년, 월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 요일은요. 일요일서부터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요.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데 디그리는 뭐냐면 속성, 필드, 열 이거의 개수예요. 개수. 그럼 지금 위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4개잖아요. 그러니까 차수, 디그리가 4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데 카디널리티, 기수 얘는 튜플의 개수, 튜플은 뭐예요? 행, 레코드 기억나시죠?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홍길동, 이순신, 김희순, 김삼순 이렇게 넷. 그래서 제목은 제외예요. 여기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은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기수, 카디널리티가 4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릴레이션의 특징, 테이블의 특징. 첫 번째로 튜플의 유일성.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서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유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튜플하고 속성은 둘 다 무순서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튜플, 속성, 무순서.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작값이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의 특징도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 특히 튜플, 속성 다 무순서 조심하시고요. 이번엔 이제 키의 개념인데 키, 열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냐면 얘는 테이블에서 다른 데이터와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값 또는 그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을 갖다가 의미해요. 필드의 집합이라는 건 필드가 여러 개 모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잠시 후에 또 배울 거니까. 그래서 키는 각각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바로 그겁니다. 그게 키예요. 누군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테이블의 릴레이션에서 적어도 한 개의 키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후보 키인데요. 캔디데이트 키인데 이 후보 키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 그러면 후보 키예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원번호, 회사에서 사원번호 그럼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애들이 바로 뭐예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후보 키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아래 인사 테이블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은 사원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1, 222 그럼 누군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 후보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기본 키,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줄여서 PK라고 불러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PK, 프라이머리 키, 첫 번째 키, 중요한 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기본 키인데 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배운 우리 후보 키, 사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써요. 걔가 바로 기본 키입니다. 후보 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회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사원번호로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원번호다. 그럼 얘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키는 사원번호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중복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 없죠? 똑같은 사람 없죠. 바로 그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원번호 없는 사원 없죠. 중복되는 사원 없죠. 그래서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또 하나, 방금 전에 후보 키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중에서 사원번호를 썼어요. 그럼 기본 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요. 대체 키가 되는 거죠. 대체, 얼터네이트 키.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를 선택했다. 그러면 사원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거고 그 사원번호를 몰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키, 주민등록번호, 얘가 바로 대체 키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인데요. 이 슈퍼키는 뭐냐면 혼자서는 뭘 못하는데 둘이 합쳐놓으니까 슈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키 또는 연결키라고 부릅니다.
두 개 필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필드가 합쳐져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슈퍼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슈퍼키. 유일성은 만족해요.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왜? 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복합 연결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한 릴레이션에서 어떠한 열도, 어떠한 필드도 후보키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열을 갖다가 합쳐버려요. 연결, 복합합니다. 그랬더니 유일성을 만족해요. 누군지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을 만족해서 후보키가 되는 키, 그게 바로 이제 슈퍼키다라는 거고. 지금 성적 테이블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원번호 111 몇 점이에요? 100점이라고요? 여기 111 90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원번호 하나만 가지고는 점수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111은 100점, 90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원번호하고 과목명을 합쳐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면 111 국어. 그럼 제가 111 국어 몇 점이에요? 10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111 영어 90점. 이렇게 해요. 두 개의 필드를 하나로 합침으로 해서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걸 무슨 키라고 한다? 슈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번호 과목명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 혼합한다. 복합한다.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해요. 하지만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키. 무슨 키? 슈퍼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외래키, 우리가 폴링키라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외래키. 얘는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인사 테이블이 있고요. 사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그다음에 부서 코드가 있어요. 부서 코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C, S, H, I 코드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인지 모르잖아요. C가 무슨 부서예요? 모르시잖아요. H, S, H 모르잖아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부서 코드 테이블로 바깥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C는 전산부, S는 홍보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참조의 개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부서 코드 얘를 갖다가 무슨 키라고 그런다?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래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으로 절대 안 내죠. 말로 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내요. 외래키가 얘가 다른 참조 테이블 얘예요. 부서 코드 테이블의 기본 키일 때 얘가 여기에서 얘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 PK가 되는 거죠. 이때 부서 코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일 때 얘를 외래키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 속성 키를 외래키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다시 갈까요? 이 부서 코드 얘가 외래키예요. 폴링키. 얘가 부서 코드가 다른 참조 테이블 부서 코드 테이블에 이 부서 코드가 부서 코드 테이블에서 기본 키예요. 기본 키일 때 그 속성 키 얘를 외래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정규화,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규화라는 건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RDB, Relational DB를 설계할 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잖아요.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최소화, 불일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테이블, 릴레이션 스키마를 쪼개는 과정, 분해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뭐다? 정규화다라는 거예요. 분해해가는 과정, 정규화. 목적은 중복 최소화, 불일치 방지예요. 그리고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 정규화의 정, 논리적인 설계 단계, 정론,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교화되지 못한 릴레이션을 조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노말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삽입, 삭제,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여러 종류의 사실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되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 아노말리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아노말리의 현상의 종류, 삽입, 삭제, 갱신,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 최소화, 중복성과 종속성을 갖다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가? 정규화가. 그리고 정규화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한다. 그래서 릴레이션 조작 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형, NF라고 하는데 노멀 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정규화는 제1 정규형 1NF부터 제5 NF까지 있어요. 1부터 5까지.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3NF, 3정규형하고 4정규형 사이에 뭐가 있냐면 BCNF라는 게 있어요. B하고 C는 보이스 코드, 사람 이름을 딴 것뿐이에요. 그래서 BCNF는 엄격한 3차 정규형 이렇게도 불러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1정규형 1NF1은요. 원작값이다라는 거죠. 원작값,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값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작값이고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하라. 그게 바로 제1정규형이에요. 그래서 1이 0으로 1이잖아요. 원작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반복되는 열이 없도록 하라. 그게 바로 제1정규형이고 제2정규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키를 결정을 하게 되면요. 다른 열의 값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함수적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되게 하라. 함수적인 종속. 그래서 다른 말로 부분 함수, 완전히 종속되는 게 아닌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애들은 제거해버려라. 같은 의미예요. 완전 함수적 종속, 기본 키에. 근데 기본 키에 부분적으로 함수 종속되는 애들은 제거해버려라. 그게 바로 제2정규형이에요. 결론적으로 기본 키가 짱이다라는 거죠. 제3정규형. 제3정규형은 뭐냐면 기본 키 열 이외의 열의 값에 따라서 다른 열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기본 키의 이행적 종속이 아니면 이행 함수 종속 제거. 이게 바로 기본 키 열 이외의 열의 값에 따라 다른 열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게 제3정규형이고 그 다음에 BCNF 엄격한 3차.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보이스 코드. 그래서 BCNF 엄격한 3차 정규형. 얘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종속을 제거해버려요. 함수 종속을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자를 모두 후보 키로 하겠다. BCNF는 후보 키가 짱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BCNF 후보 키 모든 결정자를 모두 후보 키로 하겠다라는 거고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특징적인 것만. 4정규형 4NF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다중값 속성을 서로 다른 테이블, 릴레이션으로 쪼갭니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속 제거고 제5정규형은 후보 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을 갖다가 제거해버려요. 그게 바로 제5정규형. 그래서 각각의 정규형의 특징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인 처리,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노말리 현상이 결론적으로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